그날 밤, 나는 오빠의 차 키를 훔쳐 그의 새 집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의 유언장 사본을 손에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89만 달러짜리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버린 가족의 모든 사랑이 응축된 증거였다. 나는 그 집 앞에 서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빠가 소파에 기대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10년 전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었다. 오빠는 자유로웠고 이제는 이 집까지 손에 넣었다. 내 차례였다. 복수의 시작. 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내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그 작은 원룸으로. 부모님은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분,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28살, 오빠는 김민준, 32살.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운명은 달랐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중개로 독립. 반면 나는 그냥 실패작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적이었고 대학은 포기했다.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었다. 오빠의 그림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10년 전 나는 18살이었다. 여름 방학, 오빠와 함께 차를 몰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빠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오빠는 핸들을 너무 세게 꺾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동승자 오빠의 여자친구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오빠는 지은이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오빠를 믿었다. 민준이가 그런 짓을 하겠어? 지은아, 내가 술을 마신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음주운전과 과실치사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나는 매일 밤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오빠는? 출소 후, 나는 가족과 단절했다. 홀로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작은 원룸을 마련한 건 2년 전 은퇴한 삼촌의 유산으로 겨우 샀다. 그 집은 5억 원짜리였다.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 하지만 그마저도 위태로웠다. 지난주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북집에 도착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내 집의 등기부등본. 지은아, 이 집을 오빠한테 넘겨라.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빠가 결혼하려고 해. 수연이 사고 이후로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야 안정된 직장을 잡았어. 89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샀는데 내 그 작은 집까지 더하면 대출이 안 풀려. 89만 달러. 달러로 환산해서 말하는 게 웃겼다. 서울 강남의 럭셔리 아파트 가격. 부모님은 은퇴 자금과 오빠의 대출을 합쳐 그 집을 사주셨다. 민준이를 위해 라고. 반면 내 집은 작고 쓸모없는 것이 됐다. 왜요? 그 집은 삼촌이 제게 준 거예요.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내가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 민준이가 피해를 봤어.
수연이 부모님한테 배상금도 줬고. 이제 내가 보상해야지. 보상.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오빠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오빠가 운전했어요. 내가 왜 대신 감옥에 갔는데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민준이가 내 나이 때 내 잘못을 덮어준 적도 많아. 덮어준 적.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빠가 내 잘못을 덮어준 게 아니라 오빠의 잘못을 내가 덮은 거였다. 10년 전 사고의 진실, 오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였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증언하지 않았다. 왜? 가족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오빠의 차 키를 훔친 건 충동이었다. 그의 새 집에 도착해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안을 지켜보았다. 오빠가 전화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부모님 집도 곧 내 거야. 지은이 그 집으로 대출 메꿀 수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나는 오빠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사고의 증거, 부모님의 재정 비밀, 그리고 나 자신의 어두운 과거.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름은 박준호. 그는 내 옛감방 친구의 동생이었다. 지은 씨, 이건 가족 소송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있어요. 나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억했다. 오빠가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복사본을 숨겨두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은밀히 보관한 USB. 그 안에 오빠의 음주운전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터였다. 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들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먼저 재정부터 파헤쳐요. 나는 말했다. 부모님의 은퇴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 오빠의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샀을까? 89만 달러는 단순한 저축으로 모을 수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부동산 중개인 오빠의 거래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오빠는 부모님의 돈을 세탁한 게 아니었다. 더 나쁘다. 그는 수연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 수연의 부모님은 사고 후 오빠에게 배상금을 줬지만 그 돈은 보험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오빠가 서류를 조작해 나를 피해보상 수령자로 만든 거였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돈이 오빠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 이건 사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소송 걸어요. 하지만 가족이라. 판사가 동정할 수 있어요. 동정. 그들은 나한테 동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나는 이를 갈았다. 계획이 세워졌다. 첫 번째 단계, 오빠의 펜트하우스 대출을 폭로. 은행에 익명 제보. 두 번째, 사고 증거 유출. 언론에. 세 번째, 부모님의 재정 비밀. 그들은 세금 탈루를 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수연의 얼굴을 꿈에 봤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왜 날 구하지 않았어? 지은아,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오빠처럼. 며칠 후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왜 그래? 부모님 집 팔아. 그 집은 내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항상 그랬다.
가면 뒤에 뱀. 오빠, 기억나? 제주도 그날 나는 속삭였다. 침묵. 너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나는 오빠의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섰다. 종을 누르지 않고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 넣었다. 안에 든 건 USB 복사본과 쪽지. 복수의 시작. 오빠의 반응은 빨랐다. 다음 날 부모님 집에 불려갔다. 테이블 위에는 다시 서류 더미. 하지만 이번엔 내 편이었다. 박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아버지가 소리쳤다.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이 집을 건드리면 내 인생 끝장이야.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10년 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지은아, 그 USB는 가짜야. 내가 조작한 거지? 조작. 오빠가 제 인생을 조작했잖아.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10년 전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음주운전 증거가 명확해요. 게다가 수연 씨 보험금 사기.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최소 5년형입니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 보는 표정. 공포. 아빠, 엄마. 이 애 미쳤어. 나 때문에. 민준아,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용서해.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나는 토할 것 같았다. 가족이 왜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왜 오빠를 보호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준이가 내 잘못을 대신 인정할 뻔했어. 하지만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였어. 내가 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다고. 잊히겠다고. 내 3년이요. 나는 소리쳤다.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오빠가 갑자기 웃었다. 좋아, 지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알지?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다. 오빠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부동산 블랙마켓에 발을 들여놓았다. 돈 세탁, 불법 대출. 부모님의 은퇴 자금은 그로부터 왔다. 89만 달러 펜트하우스는 뇌물의 산물이었다. 나는 조사에 착수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오빠의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해커 친구를 통해. 감옥에서 만난 그 녀석, 이제는 IT 전문가. 지은 누나, 이건 대박이야. 오빠가 마피아급이네. 증거가 쌓였다. 오빠의 은밀한 계좌, 부모님의 세금 탈루 서류. 하지만 그 안에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수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오빠가 브레이크를 고의로 밟지 않았다면? 블랙박스에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오빠와 수연의 다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오빠의 외침. 수연은 오빠의 비밀을 알았다. 임신. 오빠의 아이. 하지만 오빠는 그녀를 버리려 했다. 사고는 우발적 살인. 그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복수가 흔들렸다. 오빠를 파괴하면 수연의 진실도 드러날 터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은 이미 오빠를 용서했다. 배상금으로. 계속할까? 박 변호사가 물었다. 이건 가족 파탄이야. 그래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나는 오빠를 미워했지만 사랑도 했다. 어렸을 때 오빠는 나를 보호해줬다. 학교 왕따 때 오빠가 싸워줬다. 그때부터 시작된 빚 하지만 이제 그 빚은 독이 됐다.
오빠의 반격이 왔다. 익명 문자. 포기해, 지은아. 내 원룸. 이미 경매야. 부모님 서명했어. 나는 달려갔다. 은행에. 직원이 말했다. 김지은 씨, 대출 상환 안 됐어요. 강제 경매. 대출. 제가 안 받았는데요. 가족 대리인으로 김민준 씨가. 분노가 치밀었다. 오빠가 내 집에 대출을 끼워 넣었다. 부모님 서명으로. 그 돈은 오빠의 펜트하우스에 흘러갔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눈물은 복수의 연료였다. 좋아, 오빠. 내 집부터 무너뜨리게. 다음 단계, 언론.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강남 부동산 사기, 가족 배신 스토리 이 기사가 터졌다. 오빠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기사에 내 이름도 실렸다. 배신자 여동생의 음모, 오빠가 먼저 유포한 루머. 나는 살인자로 몰렸다.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기사가 난 후 내 삶은 지옥이 됐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 형제 학대자야. SNS에는 내 사진이 도는 중이었다. 오빠의 작품. 부모님 집에 갔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나는 문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아. 들어와. 아내 오빠는 없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내 탓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오빠가 시작했어요. 나는 변호.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민준이가 왜 그래? 너 때문에 수연이가 죽었어. 내가 운전했잖아. 다시 그 이야기. 나는 포기했다. 대신 어머니의 서랍을 뒤졌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거기서 찾은 건 일기장. 10년 전 날짜. 민준이가 실수했어. 지은이를 희생시켜야 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도 알았다. 모든 걸 그런데도 나를 버렸다.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 침대 옆. 아빠, 왜요? 나는 물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속삭였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 유일한 희망이었어. 내가. 반항적이었으니까. 반항적.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다. 나는 반항적이지 않았다.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퇴원 후 아버지는 집을 팔아 오빠를 도왔다. 내 원룸은 이미 경매. 나는 노숙자 신세. 하지만 포기 안 했다. 해커 친구가 더 큰 증거를 줬다. 오빠의 이메일, 수연 임신 사실,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 한 계획. 이건 살인 미수야, 박 변호사가 말했다. 경찰에 가자. 경찰서. 진술. 하지만 오빠는 선수를 쳤다. 그의 변호사는 유명했다. 증거 조작. 동생의 복수극. 나는 또다시 패배자. 하지만 언론은 내 편이 됐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나는 한 방송에 나갔다. 가족의 배신. 89만 달러 집 뒤의 진실. 시청률 폭발. 오빠의 펜트하우스는 시위대에 포위됐다. 사기꾼 퇴출. 오빠가 연락 왔다. 지은아, 만나자. 화해하자. 카페. 오빠의 얼굴은 피곤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은 내 거로 돌려줄게. 거짓. 그의 눈은 여전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수연이 일도. 오빠가 웃었다. 그건 사고야. 하지만 내가 증언 안 했잖아. 내가 공범이야. 공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맞다. 나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복수의 균열. 그날 밤 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의 유령이 나타났다. 꿈에서. 싸워, 지은아. 나 대신. 다음 날 나는 행동했다. 오빠의 회사에 침입. 서류 훔침. 세금 탈루 증거. 증거를 공개. 세무서 조사, 오빠 체포 위기. 부모님은 나를 저주했다. 내가 가족을 망쳤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의 펜트하우스에 불지를 뻔했다. 아니, 법적으로. 소송. 집 압류. 재판날 법정은 10,000원. 오빠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피해자. 동생의 조작. 내 차례. 나는 증언. USB 재생. 오빠의 음주. 관중 탄성. 판사, 유죄. 7년형. 승리. 하지만 비참. 어머니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뇌졸중. 병원. 어머니의 마지막 말, 지은아. 민준이를 용서해. 우리는 내 잘못을 용서 못했어. 죽음. 장례식. 오빠는 수갑 차고 왔다. 고마워, 지은아. 이제 내가 가족의 적이야?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 DNA 검사, 수연의 아이 내 동생. 오빠가 거짓말.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비밀, 부모님은 불륜. 오빠는 친아버지 아님.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 너는 진짜 딸이야. 민준이는 외아들, 아버지의 유언. 모든 게 뒤집혔다. 오빠의 분노는 그 때문. 그는 버림받은 아이였다. 최종 대면. 교도소. 지은아, 나도 피해자야. 부모가 나를 이용했어? 나는 용서. 아니. 하지만 풀어줌. 가자, 오빠. 새로 시작해. 나는 오빠를 풀어주지 않음. 대신 그의 재산을 기부. 수연재단. 결말, 나는 자유. 하지만 영원한 상처.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가족인가, 복수인가?